71번은 했던 거라서 촬영을 찍으면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할게. 71번은 했던 거라서 답만 체크하고 2번. 72번은 같이 볼게요. 72번에 빈칸부터 보면 우리의 뇌는 did no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to evolve. 여기 evolve의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evolve는 진화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얘가 자동사로 쓰인다는 걸 알아놔야 되거든. 자동사로 진화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 문법 시험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사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튼 지금도 자동사로 쓰여서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지. 우리의 뇌는 시간이 없었다. 그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리고 I reason. 나는 추론한다. They were made. 그것들이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빈칸 때문에. 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형광펜 쳐야 될 게 있어. 어디 형광펜 쳐야 되지? They. They 형광펜 쳐두시면 얘는 풀이 전략 자체를 기억해야 되니까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빈칸에 day라는 대명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확인하자 그랬지? 여기서도 day를 보는 순간 day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럼 앞에 나왔겠네? 앞에서부터 볼게요. The human species. 인간은 is unique, 유니크합니다. Its ability, 능력에 있어서 되게 유니크해요. 어떤 능력? To expand, 확장시키는. Its functionality, 그 기능성을. By inventing new cultural tool,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기능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가진 유니크한 종이 인간이다. Writing, arithmetic, science, 이 모든 것들이 최근의 발명품들이다. 우리의 뇌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지만 그것들은 만들어졌다. 빈칸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데이는 앞에서 언급된 발명품들인 것까지 됐어? 여기서 말하는 발명품들은 글쓰기, 과학, 수학 뭐 이런 거겠죠?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When we learn to read, 우리가 읽는 것을 배울 때 we recycle, 우리는 재활용을 합니다. Specific region, 특정한 지역을 재활용하죠. 우리의 visual system이라는 영역을 재활용을 한대요. visual system이라는 건 known as, 알려줬습니다. visual, 시각에 관련된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까지 됐어? enabling, 가능하게 하면서 us, 우리가 to recognize, 인지하게 string of letter, 글자를 인지하게 가능하게 해주면서 connect them to language area, 그것들을 언어랑 연결시키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까지 됐나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 likewise라고 나온 것도 보여? 보자마자 형광펜 쳐야겠어요. 이제 likewise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라는 likewise는 당연히 예시 두 번째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연결사네. 그럼 쌤이 지금처럼 예시가 여러 개면 뭐가 주제라 그랬지? 이 예시들의? 그렇지. 공통결론이 주제라 그랬어. 예시가 여러 개면 예시의 공통결론이 주제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 전략도 같이 정리할게. 지문을 읽다가 예시가 여러 개라는 걸 확인했다. 예시가 여러 개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연결사를 통해서 예시가 여러 개임을 알 수도 있고요. 혹은 첫 번째 예시는 consider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 예시는 suppose라고 표현을 했어. 이런 것도 충분히 예시 여러 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였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도 결국에 예시가 여러 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튼 지문을 읽다가 예시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를 아는 순간 너네가 독해할 때 가져야 되는 패턴은 1번 예시의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 후에 이어서 독해를 하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된다. 보통은 그냥 다 읽고 나서 나에게 남는 정보로 답을 고르거든? 근데 예시가 2개면 공통결론이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예시가 나왔을 때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는 정리를 하고 읽어야 공통결론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쉬워. 그래서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무슨 말하고 있었지? 그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지금도 라이커와이즈를 보는 순간 그냥 마저 읽어야겠다가 아니라 독서할 땐 시각 영역을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 정리는 하고 읽으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독서할 땐 시각 영역을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라빅 뉴머러를 배울 때 We build a circuit. 우리는 회로를 만듭니다. To quickly convert. 빠르게 바꿀. shape. 모양이었는데 quantity. 양으로 바꿀 그런 회로를 만들어요. Fast connection. 빠른 연결이죠. Visual area. 시각적인 거에서 quantity. 이런 양적인 걸로. 그럼 결국에 둘 다 말하고 싶은 게 글쓰기든 수학이든 눈으로 본 걸 바꾼다. 요런 느낌인 것 같아. 됐어? 고의미가 들어간 걸 골라볼 건데 자 1번 우리의 뇌는 문화 다양성에 한계를 둔다. 문화 다양성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서 땡인 거 이해됐나요? 3번 갑니다. Cultural tool, 문화적인 도구가 우리의 뇌 기능을 안정화시킨다. 문화 도구가 아니라고. 우리는 시각으로 되어진다라는 게 핵심이었지. 문화와 시각은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1번, 3번은 아예 땡인 거 이해됐어요? 4번 갑니다. 우리의 뇌는 고립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뭔 소리야? 시각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기능이니까 isolated도 땡인 거 이해됐어? 5번을 가면 우리는 적응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자연적인 문제. 자연 문제는 애초에 언급된 적도 없고요. 까지 됐니? 그럼 남은 건 2번인데 2번에 mobilize가 이용하다라는 뜻. 근데 우리 지문에서 시각을 이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mobilize는 괜찮아? old area, 우리의 오래된 영역, 우리의 시각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긴 해. novel way, 새로운 방식, 글쓰기나 수학 같은 걸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1번, 3번은 문화는 소재가 아니니까 땡이고 4번은 내용일치가 아니라서 땡이고 5번도 자연 도전은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땡인데 남은 2번은 연결이 되니까 2번이구나 라고 가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요절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럼 지금까지 뭔 얘기했지? 그러고 들어가야 연결짓기가 편해져. 이해 갔어? 끝. 자 넘어가서 73번 갈게요.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자, 1번 봤더니 expressing에 밑줄을 그어져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잘 봐, 얘들아. 혹시 알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확정 지으면 되고 몰랐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밑줄의 길이에 따라서 출제 의도가 달라지거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투부정사 자체에 밑줄이 그어졌어. 그럼 그때 출제 의도는 투부정사를 써야 맞아? 아니면 동사를 써야 맞아? 이게 출제 의도야.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 자체에 밑줄이 그어지면 일단 확인해야 될 건 본동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to가 있고요. 요 뒤에 밑줄이 그어진 거야. 그럴 경우에 출제 의도는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거니 ing를 쓸 거니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이 to는 투부정사의 to일까 아니면 전치사의 to일까 이게 출제 의도예요.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출제 의도가 달라요. 투부정사 자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동사를 써야 돼, 준동사를 써야 돼. 그게 출제 의도고 투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얘가 지금 궁금한 거야. 이해됐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암기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투부정사를 우리가 암기할 수가 없잖아. 이 전치사 투에 해당하는 수거를 따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이 된 마당에 갑자기 막 20개, 30개 외울 수가 없잖아. 기출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냥 정리해 두시면 돼요. 굳이 이걸 외워야지라고 시간을 쓸 필요는 없고. 힌트는
주로 뭐뭐에 라고 해석이 되면 그 to는 전치사 to다. 그리고 지금 요 기출을 풀면서 우리가 알아둘 첫 번째 암기할 수거가 요 come close to 이걸 첫 번째로 알아놔야 되는 수거다. come close니까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직역하면 뭐뭐에 가까워지다. 그럼 뭐뭐에 가까워졌다는 건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럼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뭐뭐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기서 to는 뭐뭐에니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그럴 땐 뒤에 ing를 쓰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밑줄 그어진 expressing은 앞에 comes very close to 매우 가까워졌다 거의 할 뻔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 expressing은 문제 낼 게 없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도 갈게요. 주어가 나오고 부동사나 비동사로 그냥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그럼 이때는 출제 의도가 뭐라 그랬지? 이때는 출제 의도가 대동사예요. 그럼 주의해서 잘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나 부동사가 나왔는데 이 뒤에 주격보어나 목적어로 삐리리 이어지고 시험 문제가 여기에 밑줄이 그어졌다. 이때는 출제 의도가 수일치야. 근데 비동사나 두동사로 끝났어? 그럼 대동사가 출제 의도예요. 이해 갔어? 보통은 앞에 as나 then이나 요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쨌든 do나 be로 끝났으면 출제 의도는 대동사. 까지 됐니? 그럼 지금은 did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온 게 아니라 in Egypt라는 전명구 끝났으니까 did로 그냥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 이해됐나요? 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어나 목적어 등 얘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가 이어지면 수일치고 문장 구조 이어지지 않고 끝나면 대동사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지금 did의 밑줄을 그어져 있고 대동사가 출제 의도인 건 알았으니까 앞에 있는 동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까지도 괜찮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부정부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다. has가 먼저 나온 도치 구문에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가 찐동사인 거 이해됐어? 그럼 지금 앞에 has 잠깐만 밑줄 그으면 has been achieved에서 has는 정말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since 때문에 나온 것 뿐이잖아. since라서 나온 현재 완료잖아. 그럼 찌는 BPP 수동태인 것까지 됐을까요? 근데 did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has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서 틀렸고 bean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틀렸고 그래서 2번의 did는 뭐가 되든 말이 안 된다. 답은 2번이다. 됐죠? 나머지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도우즈는 수일치 문제. 대신 우리 대신 나오면 어디부터 보자 그랬지? 어딜 먼저 봐야 돼? 제일 먼저 뒤를 봐야 돼. 그랬더니 지금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 대신 어떤데?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있으니까 맞다. 끝. 됐어요? 자 5번 갑니다. curved 누구부터 찾자고? 본동사 even if 뒤에 it is is가 있으니까 curved라는 PP 분사 나온 거 문제 될 거 없네. 됐나요? 오케이 끝. 자 넘어갑니다. 74번으로 갈게요. 요것도 우리 전에 한번 했던 거라서 쉬워요. 박스부터 schematic knowledge는 너한테 도움을 준다. 그럼 schematic knowledge help 플러스다까지도 됐어요. 자 A 단락 단서 용광펜 치세요. 뭐예요? likewise. 그럼 예시 두 번째인데 1번 예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A는 1 받을 수 없겠네. 자 B번 있습니다. B번도 단서 있어요. 뭐예요? therefore 또 있어요. disinformation. 그럼 앞에 인과관계로 이 정보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박스엔 정보가 안 나왔어요. C번 갑니다. 단서 또 있어요. but, also. 그런데 또한 마이너스기도 하고 그럼 누가 봐도 C가 1바인 거 이해됐을까? 그리고 C 마지막 줄을 보면 So they tell you. 그래서 너한테 말해줍니다. What's typical or ordinary. 뭐가 전형적이고 평범한 건지 말해줍니다. 그걸 비단락 처음에서 dis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normal, typical, ordinary 다 동의어기 때문에 C 다음에 B입니다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B의 마지막 문장 가면
does 뒤에 if라고 나온 거 보여? 쌤이 if 무슨 역할 한다 그랬는데? 예시. 그러니까 B 뒤에 A로 likewise if라고 또 나온 거겠지. 정답이 그래서 5번이다. 됐나요? 오케이. 자, 75번으로 갑시다. 첫 줄부터 round hill, 둥근 언덕, rising above a plain, 괄호치고 꾸며줘요. 평야 위에 둥근 언덕은 까지 됐어요. 그리고 단서가 나왔다. 형광펜 쳐야 될 거. 뭐야? therefore.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볼게. 어쨌든 therefore는 그러므로니까 앞, 뒤가 인과 관계로 연결이 되겠지. 그죠? 순서든 문장 삽입이든 빈칸이든 똑같거든. 어쨌든 내가 결론의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뒤 문장의 인과관계라는 걸 파악했잖아. 그럼 답을 고를 때는 카테고리 파악을 하면 좀 편해져.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인과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앞에서 A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원인이 있었으면 A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지금 여기서도 therefore이 결론의 연결사니까 단서다 라고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 뭐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카테고리 연결로 좀 더 답을 고르기가 편해집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평야 위에 둥근 언덕이 지도에서는 보인다. As a set of concentric circle, concentric 각주의 중심 같은 이라고 나온 거 보이죠? 결론은 언덕이 지도에서 중심이 같은 원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건 베이스에 있고 가장 작은 건 높은 거에 있다는 거래. 까지 됐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지금 뭐냐면 언덕이 지도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박스에 있는 결론이에요. 그럼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언덕이 지도에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걸 알아차리라는 거겠지. 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1번의 another 앞문장부터 갈게요. 우리 앞문장 갔더니 원이라고 나온 거 보이니? 원의 밑줄 하나 그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create an image,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햇빛 그리고 그림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So the wrinkle of the topography, 그래서 이 지형의 주름이 are lit and shaded, 보여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creating 만들면서 visual representation, 시각적인 표현을 이 모양에 대한 걸 보이기 위해서 그림자나 햇빛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1번을 갔더니 another 나온 거 보여요? 형광펜 치고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방법은 빛과 그림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지금 빛과 그림자에서 인과관계로 요게 나올 리가 없겠지? 그래서 1번은 죽어다 깨어나도 아니고 원이랑 another이 짝꿍으로 되는 것도 이해가 됐고, 아무튼 두 번째 방법은 기술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건데 그게 바로 컨투어 라인입니다. 우리 컨투어 라인은 등고선이라고 부릅니다. 까지도 됐어요? 근데 컨투어 라인으로 그릴 거야. 그래서 언덕이 이렇게 보여. 너무 갑자기 급발진 아니야? 그죠? 그럼 2번도 답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됐어? 카테고리 안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갑니다. 컨투어 라인은 connect, 연결합니다. all point, 모든 포인트를 연결할 건데 어떤 포인트를 연결할 거냐면 같은 elevation, 높이에 있는 걸 연결을 할 거래요. 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 같은 높이끼리 연결이 된다는 건 같은 애들끼리 모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같은 높이끼리 연결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게 생겨난다. 이거는 카테고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해 갔어요? 일단은 나쁘진 않아. 그러고 3번을 또 마저 읽어볼게. 컨투어 라인이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너무 가까이 위치가 되어져 있으면 그 언덕의 슬롭, 비탈이 가파르다는 거다. 근데 지금 2번부터 보면 같은 높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가까우면
비탈이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얼마나 가파르냐 아니냐로 카테고리가 달라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3번 문장은 가파른지 아닌지로 높이의 정도에 대한 카테고리로 달라졌지. 2번은 같은 높이끼리 연결한다고 해서 어느 높이로 연결할 거냐, 높이 연결이 되는 게 2번의 카테고리인데 3번은 가파르냐 아니냐로 카테고리가 달라졌지. 그럼 만약에 답이 4번이라면 가파르냐 아니냐 그 결과 가장 큰 건 밑에 조그만 건 위에, 이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왜? 같은 높이끼리 연결해. 그래서 왜 제일 밑에는 큰 동그라미, 제일 위에는 작은 동그라미. 그러다 보니까 가파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해됐나요?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카테고리 파악으로 인과관계를 연결해야 된다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 주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높이 연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비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박스에서 결론으로 나온 게 비탈의 정도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으로도 안 맞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도 없다. 이해갔니? 끝. 자, 넘어갑니다. 76번으로 갈게요. 첫 번째 줄 보면 얼규라고 나온 거 보여? 그거부터 형광펜을 칠까요? 엄청 쉽거든? 지금처럼 주제를 물어보는데 작가가 혹은 우리가, 왜? 우리라는 건 나를 포함한 누군가니까. 그리고 이 주어 뒤에 믿는다, 주장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주제 문장 아니겠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엄청 단순한데 그냥 이것만 잘 읽었어도 충분히 또 답을 고를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여기까지 됐나요? We argue, 우리는 주장합니다. 끊었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ethical principle of justice, 어떤 정의에 대한 윤리 원칙은 provide, 제공합니다. essential foundation, 기본을 for policy, 정책이 to protect, 보호하는 unborn generation, 이 도시의 그 세대들을, 그리고 poorest country, 가장 가난한 국가를 from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윤리적 정당성이 기후 변화로부터 이런 세대와 국가를 보호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걸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바래. 까지 됐나요? 그럼 그대로 보면 윤리가 기반을 제공해. 어떤 기반이냐면 특정한 세대와 특정한 국가가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서부터 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기반을 만든다. 윤리가 그런 기반을 제공한다. 그 다음도 가봅니다. Related issue, 관련된 이슈가 arise, 올라갑니다. In connection, 연결된 상태로 with current, 현재 persistently, 지속적인 inadequate, 부적절한 aid, 도움, 이런 국가. 이 국가를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연결된 문제가 나타납니다.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 이런 위험에 직면하면서 농업이나 물 공급에 관련해, 그리고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국가 거래 규칙에 관련해서 어쨌든 문제가 나타납니다. 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 다음 문장에 있는 related issue도 밑줄 하나 그어놓고, 자, 요것도 우리가 배웠어. 만약에 지문에서 문제점이 나와. 그럼 이 뒤에 주로 뭐가 나온다 그랬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와요. 그리고 주제는 문제야, 해결이야? 해결이 주제예요. 근데 이제 번외로 문제가 나왔는데 해결책이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럴 때 그냥 이걸 답으로 고르면 돼.
근데 이제 보통은 해결책이 나오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이 무조건 주제다. 그럼 지금은 문제가 나온 것까지는 됐어요. 그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increasing aid, 증가하는 도움. 이 국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증가하는 도움이 can be an essential part, 아주 필수 부분이 됩니다. 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 essential part에 밑줄 하나 긋고 aid에 밑줄 하나 그으면 도움이 필수적이라니까 결국에 이 주제는 기후변화 보호해야 돼.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 도움을 줘야 돼. 이 내용이 끝이네요.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답을 고를 때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나는 그렇게 주장해. 문제 생겼어? 보호해야 돼. 그게 필수야. 그럼 문제가 생겼으니 보호하자로 답을 고르면 끝나네. 1번은 기후변화라는 키워드 없기 때문에 땡인 거 됐나요? 2번은 도움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높아진다. 아니 그거 말고 도와주자라는 해결책이 언급 안 돼서 땡인 거 됐나요? 3번은 이코노믹 이퀄리티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카테고리 없어서 땡긴 거 이해됐어요? 5번은 예시라서 안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일 수밖에 없죠. 코핑 윗 다루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나왔고 에이드 도움 나왔고. 됐어? 끝? 자 77번 갑니다. 요것도 우리 한번 했던 거긴 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엄청 쉬웠거든? 함축음이니까 어디 먼저 봐야 된다 그랬지? 밑줄 먼저. 그래서 밑줄을 봤더니 best science는 빈칸입니다. 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찾을 정보는 뭐야? best science.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scientist 과학자들은 can get too obsessed. 너무 집착해. 결과에 너무 집착해. 사회는 도와줘. 그들이 this mad chase. 이 미친 짓을 하게 도와줘. 그럼 이 미친 짓은 앞에서 언급된 거지. 그러니까 결과를 추구하는 건 플러스라는 거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 다음 문장. 큰 발견이 커버됩니다. 보도돼요. 언론에. 보여져요. 유니버시티 홈페이지에. 도와줘요. get grant. 보조금을 얻는데. 까지 됐어요. 다음 문장 갔는데 끝났다. 형광펜 쳐야 될 거. 뭐예요? but. 그럼 이 어디서부터 집중해야 돼? 지금까지 읽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리고 다음 문장 갔더니 찾아야 될 정보 또 나왔어요. 형광펜 쳐야 될 거. 뭐예요? Great scientist, 콤마 가로치고 버리면 근데 알고 봤더니 훌륭한 과학자는 나데이 법비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에 집착합니다. 까지 괜찮죠? 다음 문장 또 나와요.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엔리코 페르미 누군지 아시는 분? 구체적인 사람 나왔지? 무슨 역할이야? 끝났네. 최고의 과학자는 나데이 법비다. 다음 문제에 집중한다.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다음 문제에 집중함이랑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고르면 끝이라고. 그게 몇 번이라고? 1번 looking beyond 넘어서서 보자고. what is known 알려진 걸 넘어서서 보자. 다음 거 보자. 됐나요? 끝. 자 넘어갑니다. 78번으로 갈게요. 얘는 답만 체크할게. 정답 2번이고요. 자 79번 갑니다. 빈칸부터 보면 나쁜 소식의 사회적 공유가 현실에 기여한다. 까지 괜찮아? 그리고 1번부터 5번을 봤더니 죄다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진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칠판 하나 보면 이것도 같이 오늘 알려줄게요.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거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형용사인 거야. 아니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빈칸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근데 구조를 봤더니 싹 다 ing야.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 그럼 찾을 정보가 뭐냐 이때. 이런 빈칸에 문제가 나오면 찾을 정보를 이 수식하는 명사 있지. 수식하는 명사의 특징이 내가 찾을 정보다 라고 박아놓으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해져요. 왜냐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관련된 특징 고르라는 거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니까 관련된 특징 고르라는 거잖아. 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세
부적인 것까지 알아놔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특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쁜 소식의 공유가 현실주의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공유하면 그게 현실이 돼. 그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궁금한 건 나쁜 소식을 어떻게 공유하나 내가 찾아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찾을 정보 자체를 나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니 공유하는 방식을 난 찾아야 돼. 이해갔어? 첫 줄부터 한번 가볼게. 이 두 사람은 조사했습니다. 기억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벨기에 왕의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했으니까 조사 결과에 집중해야겠다. 이 정도는 이제 당연하죠? 데이터는 드러냅니다. The news of king's death.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졌다. 라고 드러났대요. 데이터가. 밝혀냈대요. 까지 됐어요? 그럼 쌤이 이 명사의 특징을 알아라 그랬지. 그리고 지금 내가 찾을 건 공유가 어떻게 됐냐지. 그럼 이런 거 집중하라고. 널리 전파됐구나.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가야지. 소셜리 쉐어드가 나왔잖아. 내가 찾을 정보를 소셜리 쉐어드로 잡고 읽어야 와이들레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원래라면 버렸을 텐데. 이해 갔어? 아, 사회적 공유가 널리 되는구나. 까지 됐어요. 다음 문장 갑니다. By talking about the event.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듭니다. 사회 이야기를 만들고요. Collective memory. 집단적인 기억을 만들어요.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consolidated. 각주에 나와 있죠. 공고히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억을요. 까지 됐어? 그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공유된다.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건 공유되는 방식이라 그랬으니까. 다음 문장도 봤더니 The more an event is socially shared라고 나온 거 보여? 그럼 이것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socially shared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많이 되고 있대. 그럼 그럴수록 the more it will be fixed, 더 많이 고정될 거다. 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 계속 사회적 공유는 굳건하게, 널리, 많이 되고 있다. 이거랑 이미 통하는 거 고르면 되겠지. 그럼 이제 너무 쉽다. 1번에 biased, 편견이야 지금. 2번에 illegal, 불법이야. 4번에 일시적이야. 그럼 5번에 이성적이야. 그럼 repetitive, 반복적인, 많이, 널리, 굳건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고 틀렸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쌤이 알려준 요 독해 포인트야. 이거 다시 찐 정리 한번 해줄게. 기억해. 빈칸이 명사를 수식을 하는데 이런 구조의 빈칸을 만났다면 이 명사의 특징을 찾을 정보로 봐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잡자. 알았죠? 요즘은도 사회 공유를 기준으로 잡은 것처럼. 이해갔니? 지민이 이해갔어요? 자, 라스트 80번 갈게요. 자, 첫 줄부터. 이제 호모사피언스는 살았습니다. 럴즈 게임 형광펜. 진짜 찐 게임이야? 사냥감에 의존해서 살았다. 특히나 리인들, 순록 같은 거. 특정 상황에서 hunting this fast animal, 이 강력한 센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with spear or bow or arrow, 화살이나 이렇게 창 같은 걸로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uncertain, 불확실한 일이었다. 까지 됐어. 근데 아직은 1번이 맞는지 틀렸는지 몰라. 단서가 없잖아. 다음 문장 갔더니 이제 알겠거든. 다음 문장 형광펜 쳐야 될 거 뭐예요? However. 근데 약점이 있더라. 까지 됐어? 그럼 이제 알 것 같다. 사냥이 불확실하다는 건 얘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럼 얘가 무시할 만해야 꽤 센 애야? 꽤 센 애지. 근데 뒤에 봤더니 근데 얘한테도 약점이 있다? 그럼 however를 기준으로 1번이랑 2번은 무조건 맞는 거겠지. 이해 갔어요? 그리고 exploit 뒤에 땡땡이라고 나온 거 보여? 땡땡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 예,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요? 재진술. 똑같은 말이야. 얘 땡땡 이꼴이랑 똑같아. 그럼 땡땡 뒤에 it swam poorly라고 나온 거 보여? 그럼 완벽하네? 우리 poorly니까 강한 거야? 약한 거야? 그럼 2번의 weakness가 맞아 틀려? 그럼 2번의 weakness가 맞다라는 걸 확인한 순간 1번의 uncertain도 무조건 맞지? 불확실해 보였어? 그래도 약점 있어. 얘 못하는 거 있거든. 까지 됐니? 언제 못하냐면 수영을 못한다. 까지 괜찮아요?
while afloat. 우리 afloat 무슨 뜻이야? 떠 있는. 근데 얘들아 여기서 품사가 뭐야? afloat는 형용사거든. 그리고 while은 품사가 뭐야? 접속사거든. 그럼 이것도 하나. while은 접속사잖아. 그러면 이제 접속사라고 적어놓을게. 접속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비교 대상은 전치사예요. because가 나왔어? 그럼 뭐뭐하기 때문에가 맞아 틀 그걸로 낸 게 아니야. 독해가 아니잖아. because가 맞아, because of가 맞아. despite가 although가 맞아. 이거 두 개가 비교 대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이 옵니다를 배웠었지. 근데 이때 단어 개수로만 문제를 풀면 함정에 낚이거든. 왜냐면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 같으면 생략했지. 동사가 being이 됐어. 남겨 생략해? 생략해. 그럼 주격보어인 형용사만 남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단어 개수로 보지 말고 품사로 문제를 풀어야 함정에 안 낚인다. 됐나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실제 내신이나 문법 문제였다면 while이 맞냐 틀렸냐를 낼 거라고. 근데 afloat를 형용사라는 품사를 생각하고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풀겠지. 까지 됐어? 그럼 물에서는 되게 약한 거지. 그러니까 떠 있을 때 vulnerable, 취약한 게 이상해. 괜찮아? 괜찮은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아예 가볼게요.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 이 Stone Age Genius는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헌팅 이점을 깨달았대. He would gain, 그가 얻을 수 있는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 surface, 물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깨달았대. 그럼 지금 사슴이랑 순록이랑 사냥꾼은 반대 입장이지. 순록은 물에서 약해. 그럼 사냥꾼은 물에 있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드밴테이지가 사냥꾼 입장에서는 좋다. 왜? 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순록이 있고 사냥이 있는데 물속에서 얘는 약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얘네들은 반대니까요. 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사냥할 때 2점이 있다까지 나왔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도 2점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우리 밑줄 그어진 5번 해봤더니 once laboriously에서 labor이 무슨 뜻이야? 노동. 그럼 얘 파생된 부사니까 편한 거야? 겁나 힘든 거야? 근데 우리 사냥꾼이 물속에서 힘드니? 이 사슴이 힘들겠지. 순록이 힘들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해 갔나요? 끝. 자, 오늘은 그동안 했던 지문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했어. 다만 알아둘 건 선생님이 알려준 독해 포인트.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야 돼. 결국에 문제를 풀 때 어디서 멈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할지, 대열풀이 같은 결론 연결사를 만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답을 고를지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나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빈칸이 나왔을 때 이 명사를 찾을 정보로 잡아라. 이것도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답지는 단톡방에 올려둘 거거든. 그래서 한번 채점해보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오늘 단어랑 예문은 모의고사를 봐서 진짜 좀 봐줬어. 단어 한 15개, 예문 3개까지 봐줬거든. 만약에 다음 시간에는 안 봐주니까 잘 외워오시고.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81번부터 9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풀어오잖아. 4개를 풀어와야 돼. 방학 숙제야 그게. 9, 10, 11, 12 4개를 풀어오는 게 방학 숙제예요. 쌤이 이거 예상진도표 줬잖아요. 제발 그거를 보고 숙제를 잘 해오세요. 단어는 6, 7, 8 외워오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하나 더. 2월 3일에 수능 특강이 나와. 2월 3일에 수능 특강 영어가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는 수능 특강 영어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뭐 인터넷으로 배송했는데 뭐 하루 만에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능 특강 수업은 11일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나오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사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